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금리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뭐고 콜금리는 뭔지 우리 하나씩 알아볼게요. 콜금리라는 걸 보기 전에 먼저 기준금리부터 볼게요. 기준금리는 우리 저번에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어서 영상 보시고 오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도 돈을 빌리고 갚기도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 하면 한국은행이랑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내거나 받는 이자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구하는 그 이자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빌려주는 이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자가 낮으니까 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주머니에 현금이 많아지면서 이것저것 많이 쓰게 되겠죠. 소비도 늘어나고 부동산,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업은 공장도 많이 돌릴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고용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콜금리는 뭘까요? 콜금리는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할 때 주고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은행도 영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전화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콜금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전화해서 나 돈 좀 잠깐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은행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몇 년씩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은행끼리 거래는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초단기 거래라고 불러요. 원래는 90일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까지 대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하루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금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일일이라고 나오고요. 매일 변하는 금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럼 기준금리와 콜금리를 비교해 볼까요? 기준금리는 은행이 한국은행과 거래할 때 이자율을 말하고, 콜금리는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할 때 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은행끼리 이자율을 5%에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빌려주는데 연이자는 5%야. 이걸 기준으로 나누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1%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 은행들이 여기 까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까요? 아니죠. 그냥 바로 이렇게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까만 은행은 내가 5%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5%의 이자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처럼 내리다가 결국 1%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지금 콜금리가 1%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 까만 은행은 가지고 있는 돈을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은행이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해도 "아니 너네한테 지금 빌려주면 1% 이자밖에 못 받잖아. 나 그냥 여기다 예금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른 은행은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어. 그럼 이자 더 올려줄게."라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콜금리가 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하면 은행끼리 주고받는 콜금리가 변하고, 그게 결국 우리 대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보고 콜금리가 변한다라고 했지만 콜금리가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발표할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 올릴 게 확실해요. 그러면 한 며칠 전부터 콜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콜금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콜금리가 또 기준금리를 예측하고 움직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2021년 4월, 5월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였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0.75%로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요때쯤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탁 오르죠. 옆에 표를 봐도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가 0.5%일 때는 계속 비슷해요. 0.46, 0.47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금리, 콜금리 중에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콜금리를 매일 체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관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매일 보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든 콜금리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금리가 움직이는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무슨 금리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간 겁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눈치 싸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소제목을 보면 기준금리가 2연속 동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번 연속 변하지 않았는데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도 은행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2월에 이어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3.5%로 동결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대출과 예금금리가 이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제일 싼 게 기준금리보다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형 주담대금리, 주택담보대출이죠. 이 금리도 하단이 그러니까 제일 싼 게 기준금리보다 단 0.14%포인트만 높았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준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은행들의 금리도 올렸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들의 금리는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낮은 것도 있고 기준금리 거의 비슷하더라. 기준금리보다 높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콜금리 등 우리가 지금 본 콜금리죠. 그것처럼 초단기 금리 상승을 이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콜금리도 올라갈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금리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의 비용 상승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루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 일주일도 올라가고 한 달, 1년 이렇게 단기 시장 금리까지 올라가겠죠. 그거를 예측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던 건데 근데 은행이 그거랑 반대로 가고 있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금리 엇박자로 통화정책 무력화가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은행 금리는 더 내려가고 있네? 이상하네? 라면서 기사를 낸 겁니다. 이제 기사 내용이 왜 갑자기 금리가 엇박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콜금리도 보고 기준금리와 비교도 해봤습니다. 뭔가 더 똑똑해진 느낌이 있네요. 다음에도 경제 용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